11월 넷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400만 회원의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걸기대회를 이번 주 일요일에 개최합니다. 2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걸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방사선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 10여 개 관련 단체 회원 수만 명이 집결해 간호법 제정 철회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간호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요. 최근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3개월째 간호법 반대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간호조무사협회와 응급구조사협회 등은 각각 간호법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최근 걸기대회를 개최한 간호협회가 자원봉사 점수를 미끼로 간호대생들을 동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간협은 지난 21일 간호법 제정 총걸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참석 신청서에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의 계정 아이디 작성란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간호대학은 걸기대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모바일 쿠폰과 봉사시간 4시간을 제공한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간협은 아이디를 기입한 학생을 행사장 안내와 진행 도우미 등 봉사자로 분류했다면서 걸기대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봉사 점수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강제화 법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협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강제화 법안에 조건부라도 찬성한 일이 없으며 잘못된 법안의 철회 이외에는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의 발언이 잘못 해석돼 일부 언론에 마치 의협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처럼 보도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대한의원협회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심평원의 무차별 삭감을 통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감기약 매점 매석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도매상 및 약국의 매점 매석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매상과 약국이 평소 판매량에 비해 과도한 양을 구입하거나 약가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요. 환자의 투약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21개 품목의 공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점 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지자체 등의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제정에 정부 지원 규모를 늘리고 기한도 없애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액을 전전년도 수입액의 100분의 17로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는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정부의 과소 추계에 따른 미지급금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또 올해 말로 명시된 정부 지원 기한, 즉 일몰제를 삭제해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재 미지급된 정부 지원금이 약 30조 원에 달한다며 국고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한의학 육성법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한의학 육성 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한의학 임상연구센터 설치 등을 담은 한의학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학 육성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데도 한방 난임치료, 한방 치매치료 등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권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의학 육성법은 개정이 아니라 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대신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아병실, 의학적 근거 부족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방 자동차 보험 진료를 의과 영역에서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진료비는 최근 4년간 약 2천억 원 감소했으나 한방 자동차 보험 진료비는 무려 6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불필요한 호화 상급 병실 입원, 치료 횟수 제한이 없는 급여 기준, 또 의학적 근거가 없는 처약과 약침에 대한 급여화 때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의과와 한방의 자동차보험 가입 및 진료 체계를 분리해 한의과 진료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 사업이 소아 중증의료 분야에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 전문 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은 중증 소아 질환에 대해 일괄 사후보상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생 등으로 중증 소아 질환의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한 현행 행위별 지불 제도는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받아 내년 1월부터 3년간 소아 전문의와 간호사 등 필수 인력을 확충하고 재택의료 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회계 자료를 분석해 의료적 운영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수천억 원을 들여 디지털 헬스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검토 중인 서비스 실증 기반 디지털 헬스 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최대 7년간 진행되는데요. 의료 데이터 플랫폼과 스마트 병원 서비스, 원격 복약 지도와 전자처방전, 전자문진, 전자의무기록, 진료정보 교류 등 다양한 과제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약 4,4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적, 제도적 허용 범위 내에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헬스 서비스 개발을 전폭 지원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의 의과대학을 설립토록 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습니다. 전남 여수의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립순천 내에 의대를 신설하고 여수에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이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면서 이로 인해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김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총 12건의 의대 신설법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법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 2020년 의정 합의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라며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